오늘 하는 걸 잘 듣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설명하냐면 우리 교재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설명할 거 하는데 실전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움직여.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먼저 어디를 하냐면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또 거기서 가겠다. 영어 때 진짜 포근했어. 잠은 아니 계속 5번이 120페이지에 5번 120페이지 5번 진짜 어려워 보인다. 자 5번 합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어느 학교의 수학 시험에는 총 30문항이 출제되고 각 문항의 배점은 3점 또는 4점입니다. 갑은 이 시험에서 26문항 잘하네 마치고 86점을 맞았어요. 1등급이네. 갑이 마친 3점짜리 문항의 개수를 x 3점짜리 문항을 x 4점짜리 문항은 y라고 하자. 맞죠? 그렇다면은 요거로 식을 세워라. 그런데 총 30문항이 출제됐고 얘가 갑이 맞은 점수가 86점을 맞았다는 거죠. 맞죠? 소연아 그러면 날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3점짜리가 X 문항이 있고 4점짜리가 Y가 있잖아. 식 세워야지. 중2 때 배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일단은 문항수가 30문항이잖아. X 더하기 Y는 30. 그죠? 또 하나는 그죠? 3점짜리가 X되니까 점수는 3X죠? 3X에다가 더하기 이게 맞은 점수냐? 됐어. 3점짜리가 X에 4점짜리 Y를 맞았다는 거 아니야? 30문항이고 86점이 됐잖아. 저거 되는 거 아니야? 맞힌 문항의 개수네. 잘못했네. 맞힌 문항의 개수잖아.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맞힌 3점짜리 문항이 여기 맞힌 거야. 맞힌 게 X고 요거 4점짜리 맞힌 게 Y야. 그럼 다시 써야죠. 총 문항의 개수가 30개인데 얘가 몇 점? 26문제를 맞춘 거지? 틀릴 뻔했네. 그죠? 30문항인데 맞힌 게 3점짜리가 X개를 맞히고 4점짜리가 Y개를 맞췄잖아요. 그 총 26개 맞췄어. 그리고 점수가 86점이야. 그러면 20문제를 맞췄으니까 X 더하기 Y는 26문제를 맞힌 거죠. 그죠? 맞힌 게? 점수는? 그러죠? 3X 더하기 4Y가 몇 점이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몇 차예요? 1차 연립방정식이지? 이게 1차 연립방정식이야. 이거 풀면 XY 값 나와 안 나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가간법 아니면 대입법을 쓰죠. 맞죠? 그러면 가간법 대입법을 쓰려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여기다만 곱하냐? 다 곱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주지. 만약에 4를 곱하면 여기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서 더하기 빼기 해주지. 맞죠? 그게 가능하지?
가간법 대입법이 가능해. 이걸 푸는 거는 중학교 때 했어요. 자, 그런데 얘를 행렬로 고쳐서 풀 수도 있어. 근데 행렬로 고쳐서 푸는 게 교과 과정에 빠졌어. 이거를 행렬로 고친 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푸는 게 교과 과정에 빠졌어. 그러면 행렬로 고치는 문제만. 알겠죠? 풀 수도 있었는데 교과 과정에 빠졌어. 그래서 이걸 행렬로 고치면 요 앞에 개수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개수를 행렬로 써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1, 3, 4에다가 곱하기 x, y 해주고 나서 26, 86을 해주면 쟤랑 똑같아. 네 가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행렬을 계산해봐. 행렬 계산하면은 행열 이렇게 되죠? 1x, 1y는 26 맞죠? 행열 3x, 4y는 86 맞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푸는 것까지 옛날에 배웠는데 그 푸는 게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고치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건 반쪽짜리 행렬을 배우는 거. 원래는 푸는 것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경수 이해됐냐? 여기까지 됐습니다. 행렬로 고쳐서도 풀 수 있어.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거를 다른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행렬로 고쳐서 푸는데 푸는 거는 안 나오니까 고치는 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고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자, 요거 됐다. 요게 어디냐? 그러면 A를 구하라니까 얘가 나온 거죠. 이게 A야. 1, 2, 3, 4라고 쓰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이게 A니까 요걸 다 더하면은 얼마냐면 9예요. 썼죠? 이렇게 120번이 됐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에 다시 여기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면 앞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어디를 가냐면 103페이지에 10번이 103페이지에 10번이야. 요것 때문에 이거 내가 정리하는 거 알았어요? 103페이지에 10번이야.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에 2A에다가 0이라고 돼 있나요? 4가 됐고 다음에는 A에 3B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거에다가 5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뭘 구하냐면 A, B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이걸 이제 풀 건데 지금 요걸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잘 보면은 얘가 숫자고 여기가 X, Y가 붙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몇 차야 그러니까? 1차지 결국은. 얘 1차잖아. 그럼 1차는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가간법 대입법이 돼안돼? 곱해도 되고 더하기 빼기 막 되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2를 곱했어. 그러면 2, 52 6, 8 여기가 되겠지? 여기다 다 2를 곱했어. 그러면 2x, 2y, 26은 1 곱하기 2x라고 써도 되지. 여기가 2를 곱했으면 3이 6이지만 3 곱하기 2x, 4 곱하기 2x 써도 2y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러면 얘가 몇 차인 거야 결국은?
1차지? 얘는 몇 차인 거야, 얘도? 똑같이 다 1차야. 그럼 1차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아니지. 4개지. 1차가 4개잖아. 여기도 보면 여기 요거에서 여기서 1차 하나, 1차 하나. 요 하나당 1차가 2개 나오잖아. 1차 2개, 1차 2개죠? 그럼 다 1차야. 1차는 가감법, 대입법이 성립해. 실수배까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가감법 하거나 더하기 빼기거나 실수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두 수열을, 아이고 미안해, 두 행렬을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해갖고 얘가 만들어져? 요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져? 만들어?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2개를 더해주면. 2개를 더해주면 요거 더하면 얼마가 돼? 요거 더하면 얼마가 돼? 그래서 요 2개를 더해요. 그러면 A에 요 2개를 더해. 그럼 얼마야? 3A. 그러면 얘도 더해야겠지? 그럼 얼마야? 9. 요거 2개를 더해. 3B. 요거 2개를 더하면 6. 여기까지 됐어요? 3배가 곱해졌네? 저게 곱해지면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나눠주면 여기가 A, B 돼. 그럼 여기도 3으로 나눠야지. 얼마가 돼? 3, 2가 되는 거야. 답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이거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마음먹은 게 이걸 다 여기에 X, Y, Z, W 놓고 막 풀어. 결국은 저 얘기를 다시 풀어서 가고 있는 거잖아. 저런 내용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운데 다시 저걸로 가면 중위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미지수가 이게 식이 4개라고 그랬잖아. 식 4개짜리를 푸는 거야. 식 4개짜리를 푸는데 쉬운 방법을 찾아놓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서 풀고 있잖아. 그 틀렸다는 게 아니다. 돌아간 방법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 다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거에 덧셈 뺄셈 실수배가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고친 건 행렬로 고치면 이렇게 나타내지잖아. 이게 결국은 1차니까 더하기 빼기 곱셈 나한테 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알았죠? 거의 대부분이 요게 만들어져요. 요거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이해됐어요? 자, 요거 하나 했죠? 요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번이잖아. 난이도 중간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로 넘어가서 107페이지에 10번 푸세요. 107페이지에 10번. 107페이지에 10번. 네? 아니 이거 아, 저쪽 분이구나. 10번 풀어주세요. 10번. 이거는 지워. 나도 좋아하는 거 보고 싶다. 여기 교재용 책.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어. 나왔어? 됐어? 어떻게? 금방 나왔죠? 107페이지 10번. 금방 나옵니다. 잘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거야. 금방 답이 나왔지? 네. 자, 다음에는 또 풀어볼 게 있어요. 어디냐? 좀 뒤로 넘어갑니다. 117페이지에 10번. 110, 각 회당 하나씩 다 나왔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117페이지에 10번. 117페이지에 10번.
풀었어? 너무 빨리 했네. 나 통기는 사탕. 117페이지에 10번. 그만 나왔지? 답 몇 번이에요?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오죠? 알아들었어? 네. 안 어렵지? 됐어요. 다음. 지금 3개인 거야, 그지? 하나 더 넘어갑니다. 121페이지에 7번. 121에 7번을 풀어주세요. 거기 7번에 출제업이라고 돼 있죠? 자, 그 7번을 지금 하나 풀어주실까요? 펜이나 거기다 풀어주세요. 펜 오른손에 딱 펜이 잡고 있지? 잡고 딱 푸시면 돼. 얼마 나오나요? 7번. 5번. 이것도 쉽게 되나요? 네. 아까 거하고 지금 거의 차이만 아시는데 아까 거랑 똑같은 거야. 더하기 빼기 실수배가 가능해서 푸는 건데 이거를 눈으로 딱 봐서 이 3호를 바로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조금 거시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하고 몇 배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냐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 12라고 11에다가 몇 배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갖고 그죠? 3하고 5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진다면 모순이지. 근데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 실수배 하는 거니까 만들어져요. 이렇게 찾는 게 풀이에 있어. 근데 잘 찍어도 돼 사실은. 알았죠? 찾아지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막 재수없게 분수가 나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보통 숫자가 떨어져. 해봐. 이렇게 계산하면 m-n이라는 것은 3이고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5니까 더해주면은 2m, m은 4. 맞죠? n이라고 하는 것은 4를 집어넣으면 n은 1이죠. 4배하고 1배 했다는 거냐? 이쪽에 4배, 여기에 1배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 4배 하면 얼마야? 8, 4. 그 1배 하면은 그대로 1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됐어요? 네. 가 됐죠? 요게 이제 요걸 찾는 요령인 것 뿐이지 이거를 이런 경우는 다 풀어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푼 거랑 자 풀어서 x 두고 푼 거랑 시간 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나요? 됐지? 자,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설명 하나 합시다. 설명을 어느 거냐면 이거예요. 2라는 행렬이 나와요. 2. 요거를 수학에서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을 공부할 적에 단위라는 말이 들어간 용어를 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 이런 용어가 들어간 걸 표현을 쓴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언제? 센티미터. 아이 저는 무식이 야이씨 그거는 기호의 단위 끝에 붙는 거고 단위라는 것이 앞에 들어간 말을 본 적이 있냐 이거 없어요. 단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수학에서는 기준이 되는 가장 기준 틀을 단위라는 말을 붙여요.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기호로 1, 0, 0, 1이에요. 단위 행렬이라고. 얘는 숫자로 만약에 처리한다면 숫자 1과 같은 의미야. 숫자 1과 같은 의미야. 만약에 어떤 행렬에 2, 3, 1, 5가 있는데 요 뒤에다가 1, 0, 0, 1이라는 거를 붙이면 자신이 돼요. 자신이. 그냥 다시 2, 3, 1호가 돼. 3 곱하기 1은 3인 것처럼 숫자 2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기호가 있어, 행렬이. 그게 요렇게 생긴 거고 요쪽 사이드는 1이고 요건 0인데 요거를 주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에서는 이쪽 사이드를 주대각선, 여기 기준대각선. 행렬에서는 얘가 아닙니다. 이걸 기준대각선이라고 그래. 어떤 행렬에도 얘가 붙으면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행렬을 계산하면은 다시 2, 3, 1호가 돼요. 시작. 행열이죠. 행열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3이에요. 행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행열5가 돼요. 자기 자신이. 알겠죠? 그리고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1, 0, 0, 1에다가 2, 3, 1호를 행렬을 곱해주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걸 단위 행렬의 숫자 2하고 같은 거야. 다음에 대문자 5라고 쓰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영행렬이라고 이름을 부르냐? 얘는 행렬하고 만나면 다 영행렬 숫자 0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0, 0, 0, 0인 것을 영행렬이야. 이거 쉽지? 어? 그래 다 0이면 되니까. 그러면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갖다가 곱하면 무조건 영행렬이 되겠죠. 다 원소가 0이니까 곱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수한 행렬이 만들어져 있어. 하나는 단위 행렬, 하나는 영행렬. 그러면 단위 행렬하고 영행렬 중에 이게 더 많이 이게 나오려는 게 없냐? 이게 더 나 잘 나오겠니? 당연히 정해서 이게 뭐 나올 뭐가 있어? 영행렬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행렬에는 야 붙이는 걸 뭐라고 부르니?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붓이다야 붓히다야? 붓이다. 아 진짜? 붓히다인 줄 알았네. 이렇게 써야 돼? 붙이기 가능할 때? 붓이기야? 아 붓이기 이상한데 발음이? 붙이기라고 발음하나? 붓이야? 붙이기가 발음인 거예요. 어? 발음은 붙이기예요. 아 붓이기로 쓰고 네. 자장면이랑 같은 거야? 자장면이라 했어요. 자장면이라 읽어도 되고 짜장면이라 읽어도 되죠 이제. 얘는 붓이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네, 얘는 안 돼요. 왜? 아직 연음되는 거야? 오는데도 무결마하고 아 그래요? 자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A, B는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만 배워요. 2 곱하기 2 행렬. A라는 행렬하고 여기에 B라는 행렬이 있잖아요. 이게 같잖아. 등호가 있으면 요 A에다가 요 B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1, 2라는 행렬을 곱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1, 2가 똑같이 붙으면 이게 성립해요. 같은 걸 붙일 수 있어. 대신에 여기 붙일 때는 곱이 되는 행렬을 붙여야 되는 거다. 근데 곱이 되는 행렬이 여기에 2 곱하기 1 행렬을 붙이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1, 1, 뭐 2, 3일 때 여기가 XY가 돼가지고 26 있었잖아. 그지? 맞죠? 이렇게 있었잖아. 86? 그러면 행렬이 이런 모양이 요게 있어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거니까 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행렬이 붙었을 때 알았죠? 당연히 이런 모양의 연산을 만든 거 이런 계산을 행렬을 만든 이런 모양이 나타난 거니까 여기 행렬 뒤에 얘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붙이면 돼. 가능. 그래서 우리 책에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별표입니다. 어디냐? 122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13번 있습니다. 13번째. 별표입니다. 자, 13번. 이거 다음 2차 정사각행렬 A가 다음을 만족한다.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해 A 빼기 2배의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라 이게 있죠. 다음에 A에 2일이라고 하는 녀석은 2하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었어요. 뭘 구하라는 거냐면 A라는 행렬에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값은 얼마냐? 자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13번. 근데 13번 여기 한 문제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잘 기억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에 들어가. 자 먼저 얘를 구하려고 해서 얘를 A, B, C, D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지만 이러면 조금 돌아가는 거지. 그죠?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걸 고쳤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되도록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1차야. 그지? 1차야. 1차에 관한 거를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을 가진 연립방정식의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A, B, C, D를 찾아서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미지수가 4개잖아. A, B, C, D라고 놓으면 미지수가 4개잖아. 미지수 4개 찾는 게 쉬운 일이냐?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를 찾아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가 주어졌잖아요. A, D에 2일이 붙었잖아. 그러면 요 행렬에 다 2일을 붙여요. 알겠죠? 어떻게 여기다 붙일 거야? A 제곱이라는 거에다가 2를 붙이고 빼기 A에다가도 2를 붙이고 다음에 2배의 단위 행렬에다가도 2를 붙이고
영행열에다가도 여기에 2를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붙일 때는 뒤에다 붙여야 돼. 왜? 앞에다 붙이면 안 돼. 앞에다가 2를 쓰면 안 돼. 왜? 행렬에 곱이 안 되니까 안 되지. 봐봐. 1에다가 1, 2, 3, 4 행렬에 곱을 할 수가 없어. 얘는 2행 1열이고 얘는 2행 2열이니까 곱이 안 돼. 이게 안 같으니까. 앞에는 절대 못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만 붙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무조건 뒤에만 붙일 수 있어. 뒤에만 붙일 수 있어. 다음. 요 2를 앞에다 붙이면 안 된다고. 선생님 앞에다 붙이면 안 돼요. 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붙일 수 없다니까. 여기 뒤에만 붙이는 거야. 다음.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A잖아. 맞아요? 맞지? A 제곱은 A 곱하기 A인 거야. 그거를 줄여서 A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요렇게 해서 붙였어. 붙인 거를 정리한다. 정리하면은 얘가 얼마야? 여기 있지? 2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빼기. 요거 얼마야? 여기 있잖아. 2하고 빼기 3이야. 더하기. 요거 얼마야? 단위 행렬이 붙으면 숫자 1하고 같으니까 이거 있어야 돼. 없어도 상관없잖아. 숫자 1하고 같은 거잖아. 요거만 남잖아. 2배의 2일이잖아. 요거 얼마야? 영행렬하고 만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빵빵이 나오잖아. 빵빵. 됐죠? 그러면 A에 2-3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넘어가. 그러면 2-3에다가 요거 넘어가. 마이너스 4이지. 2 곱하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되잖아. 2 빼기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끝이에요. 꺼줘? 여기까지 알겠어요? 붙이는 거 가능해.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 아까 전에 했던 저 유형은 아주 많이 나와. 이 유형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아주 잘 나와. 근데 좀 하면 다 맞춰. 얘가 나오는 게 잘 틀려. 근데 이걸 붙이는 게 가능한데 왜 그러지? 원리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게 돼 있어요. 한 번씩은 고민해. 이게 어차피 1차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는 게 가능해. 요까지는 알겠나요? 요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었다. 13번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 13번.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 요거 적었어요, 요거? 자, 요거는 요런 그 문제를 푸는 스킬에 관한 거가 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를 학생들이 잘 접근을 못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막 넘기고 뭐 지랄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잖아. 엄청 몰라 답이.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행렬은 틀만 딱 정해놓으면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 요 틀 안에서 문제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 그 안에만 있어. 네, 두 개를 했죠.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부터 넣을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하겠습니다. 어디를 하냐면 요건 설명을부터 적고 가겠습니다. 요건 적었죠? 자, 세 번째는
행렬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거가 찾아졌어. 2 곱하기 2 행렬에 행렬에 AB 한 거랑 BA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유식하게 AB하고 BA가 같은 걸 뭐라고 불러?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아니 교환 법칙이라고 배웠잖아. 교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AB하고 BA가 자리 바꿈한 걸 행렬에 곱을 했을 때 행렬은 교환 법칙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커뮤테이티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알았죠? 행렬은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교환이 되면 쉽잖아. 우리가 교환이 되면 쉽잖아. 막 바꿔서 쓰잖아. 행렬은 교환이 되질 않습니다. 행렬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런 것 때문에 행렬은 교환이 안 되니까 만약 A의 AB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A 제곱 B 제곱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사용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A 제곱 B 제곱 AB의 제곱은 AB인 거야. 이거지. 얘가 교환이 안 되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 저거랑.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면 안 돼. 맞죠? 다음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는 것 또한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A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인 건데 전개하면 A제곱, 전개하면 AB, 전개하면 BA, 전개하면 B제곱인데 얘가 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빼기가 나와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에다가 A-B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와 이거 A제곱 빼기 B제곱이네? 쓰면 돼 안 돼? 아니 된다.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나와서 야 이거 되니? 안 돼. 이거 되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행렬은 교환이 안 되니까 요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알겠죠?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행렬 문제를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님 그럼 A 더하기 B의 3승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긴 안 되는데 행렬을 풀다 보면은 요 3승짜리 문제가 안 나와요. 이 공식을 쓰는 게 안 나와. 여기에 살짝 논란이 될 만한 그 때문에 안 나옵니다. 3승짜리.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와. 문제집을 봐도 이게 없다는 거야.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난 알아. 우리도 까먹었어요. 알았죠? 자, 됐죠? 다음.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만약 A 더하기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됐다면 교환이 된다는 얘기냐? 맞아요? 아니 AB가 교환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시험 문제 보니까 이게 된대. 그러면 교환이 된다는 얘기야? 예스. 만약 A 더하기 B에다가 A-B를 곱한 것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됐대. 그러면 AB하고 BA가 같다는 얘기냐? 원래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됐다는 거는 AB하고 BA가 같다는 얘기냐? 예스. 자, AB의 전체의 제곱이 원래 AB하고 BA가 안 같으니까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얘가 A제곱 B제곱이 됐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AB하고 BA가 같다는 얘기냐? 에? 같다는 얘기냐고.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안 열렸어. 아유. 소연아. 미쳐버리겠다 내가. 자, 풀었어요? 답 나왔어? 답 몇 번이에요? 13번의 답은 2번 맞아요? 우리 짱구 한 거야? 답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같은 말이 나와요. 어? 뭔 소리지? 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A 곱한 거 B 곱한 거 같다라고 붙은 거 아니야? 이게 A 그리고 이게 BA. 계산한 거 있어야지. 계산한 거고 이거 계산한 거 있어. 한 거요.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왜 향하죠?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이 나온 거가 뭐가 나온 거야? 13번은 식이 하나 나오지? 맞아요? 13번 계산했더니 식이 얼마 나와? x 플러스 3y는 1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직선하고 뭐하고 x축하고 y축하고의 넓이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면 얼마냐면 x의 0집어넣으면 y는 3분의 1. 마이너스. y의 0, 이거 마이너스 어디가? 어디 마이너스냐? 아니. 이거야? 아니 딴 거랑 헷갈려. 그러면 y에다 0 넣으면 x는 1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다. 자, 113번을 보겠습니다. 113. 그게 3번이요? 113페이지. 3번 있죠? 113페이지. 113페이지 딱 펴보시면은 여기 보면 유형 2가 있어요. 서술형 기출이니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생겼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말은 원래 교환이 안 되잖아? a, b하고 b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하고 ba가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 이거이므로 이렇게 써야 돼. 그죠? 당연히 서술형이라면. 그리고 계산을 해야 돼. 쌤, a. 쌤. 근데 저거 A에 왜 4라고 돼 있어요? 2 아니에요? 오, 이제 언제 바뀌었죠? A 1, 2, 3, 2 B라고 하는 거는 0, Y, X, 6 하고 B라고 하는 것은 0, Y, X, 6 A라고 하는 것은 1, 2, 3, 2 1, 2, 3, 2 그리고 행렬 계산하는 거야. 행렬의 곱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바로 쓰면 되죠? 이렇게 써놓고 시작 행열 2x죠? 행열 y 더하기 12 행열 2x죠? 행열 3y 더하기 12 이쪽도 행열 3y죠? 행열 2y죠?
행열 x 더하기 18이죠. 행열 2x 더하기 12. 왼쪽 오른쪽이 같잖아.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겠죠, 그죠? y는 1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겠죠? x는 18. 끝이죠. 요 나머지 것들은요 검산용이다, 그죠? 요거랑 요거랑 풀면 돼. 요거랑 요거만. 나머지는 검산용이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알았죠? 나머지는 검산용이야. 다 만족해야 돼. 여기서 나온 값이 얘랑 다르잖아? 그러면 내가 계산 틀린 거겠지. 이렇게 서술형일 때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4번 풀어주시면 되겠지, 이제? 네, 4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풀어줍니다. 빨리 해봐. 야, 물어봐. 끝나고. 보고 봐. 내가 카톡 보내지 않았어? 그래, 내가 오늘 중간에 전에 뭐 시험지 만들고 그러려고 정신이 없어. 자꾸 이게 나 아침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는데 내가 딱 봐도 무음인가 보다. 아이고 펜.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써. A, B, 손으로 이게 손에 굳은살이 배겨야 실력이 드는 거야. 손에 봐, 나 손에 굳은살이야. 분필 얼마나 만져봐. 굳은살 배겼지? 야, 나도 굳은살이 배기는데 학생들이 손에 굳은살이 안 배겨? 너 잘 되고 있어? 아니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어? 나하고 맞을 수 있겠지? 끊었어. 아니야. 아니, 이유가 있어. 저도 안 해요. 아파서. 왜 아파서 안 줘? 그거 어떻게 알아? 주아가 얘기했어? 아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사실 몰라요. 저쪽으로 하거든요. 조공정이 얘기했어. 그래서 학원장님 아니 조금 제 설명 안 들어서 어떻게 푼지 모르겠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계산 주셔서 풀어. 아예 약간 우리가 요거 계산 첨단 곱하기 이거야. 잠시만 기다려봐. 엄청 그냥
끊이지 마. 네. 끊었다가 빼서. 2학년 애들도 뺏어가지고는 안 줬어. 아, 난 안 줘. 근데요? 주줄 알았어? 아니 근데 저 이거 없으면 학교에서 수업 못 듣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끊이지 말라. 애초에. 쉬는 시간에는 내가. 쉬는 시간에 뭐 해요? 쉬는 시간에 시간에 뭐라고 안 되잖아. 몰라. 아니지 원래는 안 되는데 공부에만 써야 되는 게 대학생들은 저런 거 쓸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 내가 필요한 자료를 하고 여기다 저장하고 또 풀고 이렇게 쓰는데 학생들이 좀 있어 보이잖아? 저도 솔직히 학생들은 잘 몰라. 제가 수업하고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수업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대학교 축제 재밌단 말이야. 유명한 가수도 오고 그래서 막 고등학교도 뭐 축제한다고 해서 뭐 가수 섭외한다고. 근데 가수 섭외하고 유명한 가수 강남 학교들은 섭외를 할 수 있어. 거기 졸업생이니까. 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필기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잘했죠? 두 번째 거. 야 이게 보이냐? 화면이 어디 갔어? 야 보이지도 않는데. 밝아요. 그래 더 밝아. 이 정도 돼. 아, 너무 하나보지 못해요. 왜? 밝긴 네 않지만 열심히 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죠. 보이세요? 와. 자, 답 나왔죠? 답이 몇 번이에요? 18. 18? 자, 다음 네 번째 설명입니다. 네 번째 설명. A의 n승 구하기가 나와요. 이거는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A의 n승 구하기의 첫 번째 규칙성이 있는 경우 단 행렬이 아까 어떻게 돼 있었나요? 2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그죠? 2라는 행렬이 숫자 1과 같은 거야. 1빵빵1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무슨 대각선? 주대각선이 1인 거지.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저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행렬일 때, 즉 1빵1 A의 n승은 1빵1은 그대로고 A의 n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빵1이 나오잖아요. 1빵1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빵2 1의 행렬을 20번을 곱해봐요. 그러면 답이 1빵1의 40이 됩니다. 해보면 알겠죠? 두 번째 1빵1의 A의 n승은 1빵1의 A n배가 됩니다. 니은자가 1빵1일 때는 예를 들어서 1빵1이라는 것에 3이라는 것의 15제곱은 1빵1이라는 것에 45입니다. 알겠죠? 외우기도 쉽죠? 다음 A 빵빵 B의 n승은 여기가 빵빵이죠? 요 일자리에 A, B가 들어간 거야. A n승의 제로의 B의 n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빵빵 3에 5제곱을 하라. 2의 5제곱 빵빵 3의 5제곱이 아시겠죠?
규칙성이 있는 건 요 정도까지 규칙성이 세 개. 자, 규칙이 있는 건 저 세 개만 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근데 더 외운다고 해봐야 외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세 개는 눈에 확 들어오니까 혹시 시험에 요런 게 보이는 순간 딱 보고 답이 탁 이렇게 나오면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한번 이걸 딱 보면 아 이거 답이 건데 하면 기절합니다. 알겠죠? 요런 게 저거는 안 어려우니까 적어놓으면 활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몇 번 해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개를 또 골라봅니다. 세 개만 하겠습니다. 왜 세 개? 이 세 개를 잘 외우더라 이거지. 근데 이 세 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꾸 혼동해. 못 외우고. 그래서 세 개만 하자. 세 개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또 세려 볼까요? 페이지 105페이지에 19번 A가 일방일 아하 규칙 있네. 여기 기억자잖아. 기억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A 제곱에 A 3승에 마이너스 A 4승에 빵빠라빵빵 빵빵 A의 9승에 A의 10승의 값을 구하라죠. 그럼 이거를 뭐 다 10번씩 곱하는 거는 이게 날 새는 거 아니야. 이걸 진짜로 몰라서 다 곱하는 게 어딨어. 이거 말이 되냐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A는 나왔죠? 1빵1은 그대로고 여긴 그냥 1배 빼기 1빵1은 그대로고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2죠. 더하기 1빵1은 그대로고 3이니까 마이너스 3 빼기 빵바라빵빵 빼기 1빵1은 그대로고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됐잖아. 위에 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빵 되죠? 빵빵빵빵빵 빵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이 되는 거는 알았잖아. 그죠? 맨 끝에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0이 되겠죠? 요 계산하면 답이겠지요. 얼마냐 이거? 5죠. 이거 또 계산하나. 계산 못해 틀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은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요령껏 하는 거야.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걸 우리가 교대라는 말을 써요. 교대 수열입니다. 자, 요거 했죠? 요 공식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활용이 이렇게 된다 이거. 쌤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 가요? 1 아니에요? 109쪽이 19번 아니에요? 맞는데? 그럼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인데요? 105쪽. 아 105쪽 깜짝이야. 왜 마이너스 2 되는 여기 있잖아. 여기 1빵이지만 요거의 배수야. 마이너스 요게 2배니까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이면 저게 제곱이란 뜻이 아니었어요? 두 배. 저 숫자만큼 곱하면 되나? 나 몰랐어. 자, 쫙 넘어갔어.
쭉 넘어가서 109페이지에 19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수 있지. 109페이지에 19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야. 야,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딱 보는 순간, 아하, 요거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행렬에 틀릴 만한 거는 딱 한 파트밖에 없어. 나머지는 조금만 잘 수업만 들어도 웬만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잘 적어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저거는 이게 왜 있어? 너도 학교가 클레이 때 나는 풀고 시험 끝나면 해봐야지. 그래서 시험 기간. 너 다음 주 주에 열심히 하자. 딱 깔끔하게. 딱 그 다음 주에 현충일도 있으니까 선거일이야. 딱 그때. 딱 이렇게 그때부터 딱 그날 아침 7시라서 저희 한 12시까지 공부한다. 답 나왔나요? 얼마 나왔어? 2번 답이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1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1페이지에 10번 풀어주세요. 요거죠? 10번 요거야 요거. 잘 보시면 요거야. 그냥 아빠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똑같아요. 10번 풀어줘. 10번 뭐 간단 쓰. 10번 뭐 껌이 그냥 딱 간단 쓰잖아. 간단 쓰. 알았죠? 간단한데? 답이 안 나와. 맞아. 답이 나와서 깜짝 놀라지 말아봐. 바로 나올 거야 아마. 나왔죠? 누가 개그를 쳤어? 아 재미없게 받으셨네. 15A가 먹고 싶어.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됐냐? 이해됐지? 92. 뭐라고? 다음 왜안 먹고? 어떨 때 뭐? 000 되고 어떨 때 1, 2 되고.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다음은 선생님, 어? 아까 왜 000 됐어요? 뭐예요? 그 아까 행렬 이렇게 귀엽게 할 때는 왜 000 됐어요 그때? 아 영영이 아니라 그거 이게 다 더해 보니까 영영이 된 거야. 두 번째 헤일리 해밀턴. 핸들턴? 누구냐 이거? 어디 들어봤냐 해밀턴? 이거 어? 그거 그 뭐지? F1이요? 아 F1이면 자동차? 그래? 아 저 그거 배울 때 나왔잖아. 그 뭐냐 헤일리 해밀턴 정리. 헤일리는 저기 뭐야 NCA는 마일리랑 헤일리 해밀턴 정리. 무지중형 3년 전에 요 헤일리 해밀턴 잘 쓴 학생이 있어요. 고대 갔어 고대. 그 고대 간 학생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헤일리 해밀턴은 진짜 잘 알려줘야 된다. 고대 갔더니 모르는 애가 아무도 없더라. 꼭 가르쳐야 된다. 야, 헤일리 해밀턴 정리는 A가 A, B, C, D였을 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가로에 플러스 가로에 이게 성립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A 더하기 D.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한 바퀴 돌려 AD-BC를 써놓으면 된다.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이거는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도 되나요? 아니. 트레이닝이랑 해밀턴은 무슨 사이예요? 질문 잘했습니다. 우리 호시 슈바르트 들어봤어요? 저거 네. 저거 할까요? 내 설명해줬냐 이거? 옛날에 수학자들은 지금처럼 핸드폰이 아니잖아. 내가 문제 풀다가 형! 나 이거 문제 풀었는데 어때?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서류를 주고받았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슈바르츠가 형 나 이런 거 했는데 봐줘봐. 그럼 코시가 받아보고 괜찮아. 괜찮네. 아우야 괜찮아. 편지를 써. 내가 나중에 참조할게 해놓고 코시가 책을 내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수학자이거든요. 코시가 유명한 사람이야. 책을 내는 거의 이름에 얘 공식을 앞에 지 이름을 붙였어. 약간 그 논문의 사기꾼 같은 애야. 케일리 해밀턴도 마찬가지야. 케일리가 나 이런 거 했는데 그러면 그거 돌려 이렇게. 그럼 그거 답장을 보낸 애들이 그 중에 몇 명이 맞아 오케이. 그래서 해밀턴 너도 정리 잘 됐냐? 우리 같이 해서 우리 책을 내자 이렇게. 그래서 둘이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거예요. 수학자들은 다 알지. 옛날에 그 미분을 만든 사람이 라이프니츠예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그때 당시 유명한 수학자가 뉴턴이야. 자기가 미적분을 생각하면서 뉴턴 알았을 건데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뉴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알았나요? 또 라이프니츠가 뭐가 있었냐면은 사이클로이드라는 거 있어요. 사이클 들어봤어? 이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최단 하강 곡선이야.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은 직선으로 오는 것보다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빨라. 근데 이게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는 있었어.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아. 훨씬 빠르다. 알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발견하고 나서 이걸 발견하고 이거 된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보내 수학자들한테. 나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당신들도 알고 있음도 몇 명이 답이 와. 나도 한 것 같은데 뉴턴도 난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다 와. 그러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수학자들이 이제 미분에 이게 다 참여돼서 여러 수학자가 나오는 거야. 큰 테두리 완성한 사람은 라이프니츠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라그랑주도 있고 많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뉴턴도 있었는데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들이 또 다를 거 아니야. 라이프니츠는 이런저런 해서 접근한 거고 뉴턴은 천체를 관측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고 학자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도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야. 이 학자가 주로 연구한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은 뉴턴의 접근법이나 딴 걸 쓰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주 기본적인 틀만 배우는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과 쪽에 가면 미적분학을 대학교 가서 배워. 대학교 가서 미적분학을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미적분학이 뭐야 그냥 어렵지도 않네. 저 정도는 하고 왔어야 되나라는 정도 수준만 가르치면 되는데 시험이 있다 보니까 기본보다 더 복잡하게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수학의 본질은 쉬운 거야. 수학의 본질은. 그래서 누가 칸토르가 얘기했잖아.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칸토르가 빅토르? 빅토르가 누군지 칸토르가 누구냐? 수학 이게 책마다 써 있잖아.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이렇게 써 있는 잖아. 칸토르라는 사람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칸토르가 누구냐면은 집합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보다 200년을 앞서서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칸토르의 지도 교수가 칸토르가 한 얘기가 있거든. 그 얘기를 듣고 미친놈.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죽었어.
자기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알았죠? 근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저거 생각했다고? 지금은 웬만한 수학자는 다 알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저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수 셀 수 있어?